구실이야기 153회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몇 천만 원 이상을 증여하면서 증여 시기를 각각 잡아 신고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신고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근 상담한 사례인데요. 배우자에게 2012년 9월 15일 5억을, 두 달 뒤인 11월 15일에 1억을 현금 증여했습니다. 증여 시기가 두 달밖에 차이 나지 않는 데다가 어차피 합쳐서 증여재산 공제만큼인 6억까지 증여했으니 증여세도 없을 것이라 5억, 1억 이렇게 각각 증여세 신고하자니 귀찮아서 증여일을 2012년 9월 15일로 증여재산가액은 6억으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 10월 10일 10년이 지났으니 사전증여로 합산도 되지 않고 증여재산 공제 6억 원도 살아나서 다시 배우자에게 6억 원을 현금 증여하고 납부할 세액 없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 기한인 2023년 1월 말이 지나고 이 납세자는 세무서로부터 사전증여를 합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2012년 9월 15일 6억 증여로 신고했고 10년이 지나 2022년 10월에 다시 6억 증여를 했는데 무슨 수정신고를 하라는 것인지 당황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신고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의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맞는지 혹은 틀린 내용이 있다면 직접 결정하는 세목인데요. 세무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2012년 증여에 대해서 국세청이 직권으로 결정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9월 15일 5억은 증여일을 2012년 9월 15일로, 두 달 뒤인 2012년 11월 15일 1억은 증여일을 2012년 11월 15일로 결정했습니다. 증여세는 없으나 증여 시기가 달라 별도 추징세액 없이 이를 바로잡은 것이죠. 따라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국세청은 2012년 9월 15일 5억과 2012년 11월 15일 1억으로 결정을 했으니 최종 사전증여 내용은 국세청 결정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절차상 이러한 내용을 아마도 납세자가 통지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깜빡했나 봅니다. 그러니 2022년 10월 10일에 6억을 추가로 줄 땐 2012년 9월 15일 5억은 10년이 지났으니 합산하지 않더라도 2012년 11월 15일자 1억 원은 10년 내임으로 사전증여로 합산해야 하는 것이죠. 본세 1천만 원에 가산세 더해 수정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듣고 좀 놀랐는데요. 이 사례는 납세자가 잘못하기는 했습니다. 1억 원 정도뿐만 아니라 몇 천만 원까지도 원칙대로 증여 시기를 각각 잡아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놀란 이유는 상속세나 증여세 세무조사 땐 배우자 증여는 어차피 6억까지 증여세가 없고 증여 시기가 얼추 비슷하면서도 거래가 아주 많을 땐 하나하나 증여일을 특정하여 신고하기 어려우니 어느 한 날을 증여일로 삼는단 말이죠. 미성년 자녀가 부모 또는 친인척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주식, 예금 등에 넣어놓은 금액이 2천만 원이 넘게 되어 꼭 증여세 신고를 하라고 안내하면서도 실무적으로 그럼 몇십만 원 입금부터 몇백만 원까지 어떻게 증여세 신고를 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끊어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도 있겠다고 안내를 해왔습니다. 증여일은 금액 단위별 그 거래 시작일 혹은 마지막 날을 증여일로 잡기도 하고요. 이렇게 과거 미신고한 소액을 몰아서 신고할 때 지금이야 이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로부터 다시 10년이 지나 추가 증여를 계획하면서 오늘의 사례처럼 사전증여로 합산 대상이 되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 쟁점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오늘의 사례와 소액의 용돈 정도 되는 금액을 증여세 신고해주는 사례는 성질이 다르기는 합니다. 오늘 사례인 배우자 간 5억, 1억 증여는 그 금액이 큰데 증여 시기를 각각 잡지 않고 하나로 묶은 것은 정말 잘못하기는 한 것이며 자녀에게 쌓인 용돈 정도 되는 금액이 누적 2천만 원이 넘어 신고하려는 경우는 몇십만 원 입금까지 증여일로 잡아 별개로 신고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세무서에서도 알 것이니 묶어서 신고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이해는 할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증여가 있는 경우 소액을 묶어서 신고한 경우로서 이로부터 10년이 지나 추가 증여를 할 때 예상치 못한 추징이 없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증여 전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증여세 결정 정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과거 10년 내 증여세 신고한 항목들에 대해서 국세청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확인하면서 10년이 지났는지
10년 내에 들어오는지 본 다음에 추가 증여를 계획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례도 2022년 10월 증여 직전 결정 정보를 조회해서 증여 시기를 한 달 하고도 며칠만 뒤로 늦췄으면 1,000만 원의 가산세 낼 필요는 없었겠죠. 수증자가 누구한테 받았든 사전 증여가 있기만 하다면 추가 증여를 하기 직전에 사전 증여에 대한 결정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우면 아무 세무서나 가면 발급해 주는 자료니까요. 이상으로 153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